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합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포착된 메시지라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 빈소에서 두 분이 이제 공동 상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저 와중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자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합당할 경우에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해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알리는 이제 보도자료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메시지를 보낸 건데 미략, 물음표가 붙어 있긴 합니다. 미략 여부를 밝혀야 된다.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답장을 보내려고 작성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동학 최고님. 미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제 합당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상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거를 투명하게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00% 모든 걸 다 공개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 모두가 또 다 굳이 알아야 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를 포괄해서 다 투명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아마 이제 이 협상을 하는 협상단이 꾸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2대2든 3대3이든 그런 방식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합의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더 특히나 또 상중인데 물밑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가고 있고 뭔가 밀실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과정 자체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그러면 통합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도부에 일임을 하고 이 지도부에서도 저런 사례들이 막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나 당원들이 이 과정에 서로가 증오감을 품게 되거나 또 서로를 배척하게 되거나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면 사실은 통합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후 1시 50분에 이게 간 문자니까 뭔가 어제 낮에 한창 업무가 진행되던 와중에 오간 문자 내용이었는데요. 이현종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략 물음표 다음에 등장하는 게 타격 소재라는 거잖아요. 네. 저렇게만 있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는 저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합당 문제가 여권 내에서 좀 깊숙이 토론됐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꽤 이견도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국무위원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그다음에 김성환 기후 에너지부 장관, 예. 그다음에 김윤덕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뭐 이런 게 맞네요. 있잖아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좀 각을 진 그 국무위원이 누굴까? 네. 이걸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미략이란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글쎄 같지만, 말입니다. 예. 짐작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미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어떤 이 물밑에서 서로 간에 어떤 뭔가 이 비밀스럽게 오고 간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의원의 답변도 대통령의 뜻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대통령이 과연 이 합당에 대해서 사전에 오케이를 하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이거 국무위원 출신 지금 의원이라 그러면 꽤 핵심 의원일 텐데, 네. 핵심 장관일 텐데
그분들마저도 의문을 가지고 타격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양당 간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나눠 먹기라든지 예. 특히 이 좀 전에 그 위에 나온 게 바로 이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게 공동 대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지금 조국 대표 간에 뭔가 어떤 두 사람 간에 뭐 밀약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서로 대표해서 뭐 계속하자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아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글쎄 이 문제가 너무 빨리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양당 간의 합당 문제와 또 당내에서 밀약 이야기, 타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것은 꽤 양측의 갈등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 문자로 좀 드러난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가게 된, 단초가 됐던 그 발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황운하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당내에서 핵폭탄급으로 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과정 관리를 대단히 지혜롭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너무 예민해가지고 서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분위기가. 근데 황운하 의원이 뭔가 조율하는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국 대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경고를 했잖아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저 발언 때문에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약간 불편한 기류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불편한 기류라기보다는 국민 보시기에 사실 이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큰 명분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 마치 무언가 뭐 지분 나누기라든지 뭐 정치인들과의 사이에 어떤 계산이나 이해관계 득실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경각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각 당이 그 당내 내부 절차를 먼저 걸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사실 당끼리의 어떤 뭐 협상이 있었거나 실무 차원에서 뭐가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 모두 다 좀 말을 아끼고 또 조심하면서 또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신경 쓰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이번 합당이 이루어지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 큰 명분을 향해 가는 것이지 마치 뭐 정치인들끼리 자리 나누기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당연히 경각심 갖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도 관련해서 뭐 엄중하게 이런 경고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뭐 문자에서도 뭐 밀약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부분을 뭐 그 국무위원이 밀약서를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시중이나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정도의 어떤 좀 확인 정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당장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밀약설로 모욕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민주당 내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그냥 인용만 하긴 했지만 조국 대표도 해당 글을 이제 인용하는 SNS 글을 올렸고 별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았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저 당내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명청 갈등에 조국혁신당을 끼어들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또 합당의 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친명계 의원들 간에 지금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 밀약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대표를 한편으로 묶고 이른바 이 친명계가 이 두 진영을 함께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학 최고님 네.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네. 구자영 부장님 해석이 맞습니까? 명청 갈등에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합당을 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합치는 건데
큰 대의는 일단 힘을 합쳐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겨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자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에는 당직자가 있습니다. 근데 당직자는 당직자의 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은 올 수 있고 몇 명은 못하고 또 몇 명이 온다면 또 몇 명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자리로 또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예. 또 당원들도 화학적 결합이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표를 더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정말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논쟁, 당내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은 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 또는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어야 되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발로 나왔던 이제 공동대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었는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당에서 조국 공동대표를 거론한 건 유감이다. 내용과 시점 모두 잘못됐다. 아마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반응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좀 잠잠해지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 주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득구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아주 친하죠. 예. 그죠? 그러면 저 입장은 누구의 입장일까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강득구 의원이 이제 친명계이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데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일단 지분을 몇 %로 가져갈까요? 뭐 10%, 20%, 30%?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직도 얻어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황운하 의원 입장에서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원래는 대전이 지역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지역구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몇 개 지역은 우리한테 따주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빨리 지분 제공받고 우리도 국회의원직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몇 명 공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총선 많이 남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그렇죠. 벌써부터 왜냐하면 하는군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벌써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이제 본인이 갔잖아요. 네. 그 지역에 조국혁신당 모 의원이 벌써 가서 사무실을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합당은 참 아름답지만 밑에서의 합당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요. 그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분을 내준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합당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공감대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를 희망하는 김민석 총리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 아마 강득구 의원의 저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라는 말도 한 터라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메시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합당 논란 때문에 불거진 당권 경쟁의 갈등, 그 본질에는 명청 갈등이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배후에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 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당내에 누구한테 상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설계자가 김어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영 부장님, 명청 갈등에 계속 김어준 씨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뉴노말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뉴노말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범해서 그 5년 임기 중에 아직 1년도 안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연말께 나온 그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이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용산 대통령도 있고 여의도 대통령도 있고 충정로 대통령도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꼽힐 정도로 지금 범여권을 움직이고 있는 3명의 키플레이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국민이 선택한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선택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죠. 예. 그런데 이 여권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막강하다. 실제로 보면 그 여권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버에서는 상세하게 이 정책을 설명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3명의 대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명청 갈등의 기폭제가 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정청래 대표 단독 결단이라기보다는 혹시 충정로 대통령인 이 김어준 씨의 영향이 또는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김어준 씨 표현을 빌리자면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를 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합당은 김어준 기획 작품인 게 틀림없다. 이런 글이 등장을 하고요. 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어준 기획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사실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에 뭐 각종 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의견들 또는 이제 절차 부분에서 지적하는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대표의 합당 제안 자체가 뭐 김어준 씨의 기획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대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이라는 되게 중대한 결단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 씨가 물론 여권 내에서 빅스피커이고 또 여론이나 이슈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씨 개인이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배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전 너무 과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이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에 대해 지적하시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당내 의견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도 잘 살피면서 절차들을 또 순조롭게 매듭지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뭐 배후설이라든지 또 여러 반대 의견이라든지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오늘 뭐 눈길을 끄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어준 씨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청래 밀어주기냐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열렸던 토크 콘서트에는 정청래 대표 간 것 같긴 한데 이 일정이 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그 어떤 정권마다 어떤 또 진영마다 스핀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또 어떤 정권의 판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아마 이제 연결식을 치르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사실은 그동안 보면 여권의 스핀 닥터라고 할 정도로 어떤 판을 짜는 즉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그 전략가의 어떤 역할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이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즉 김어준 씨는 막강한 어떤 팬덤과 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의 시청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처럼 어떤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여권 핵심 지지층들에게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사실은 이 톡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랬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네. 그 자리에. 근데 박찬대 의원은 안 왔어요. 당시 당권을 놓고 정청래 그렇죠. 대표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 안 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시점이 지금 묘하게 지방선거 시점입니다. 3월에서 5월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열리는 지방선거 시점이고 또 이때의 어떤 이 새 가시라는 게 사실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와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톡 콘서트를 통해서 대규모로 지금 열면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도가 있고 또 여기에 그러면 누가 참석하느냐. 정청래 대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전략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지방선거 전에 할까? 그건 아마 8월 전당대회를 두고서 뭔가 어떤 상황을 이루기 위한 저는 그런 목적이 있고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조국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회동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원도 아닌데 자꾸 연결짓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의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6위였고요. 이제 5위로 넘어갑니다.